여러분, 안녕하세요. 검프의 충격적인 파격 인사가 터졌습니다. 완전 대박,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이 인사의 깊은 의미와 함께 뒤에서는 검찰개혁 관련 청와대 내부 첩보까지 직접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법무부가 오늘 대검 검사급 검사 32명에 대한 신규 보인 및 전보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이건 단순 인사가 아닙니다. 철저한 칼끝입니다. 이번 인사로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 검사장 성명에 참여했던 박현준 북부지검장, 박영빈 인천지검장, 유도윤 울산지검장, 정수진 제주지검장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격 유배됐습니다. 이건 명백한 추방입니다. 지난달 11일 인사에서도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하며 집단 성명을 낸 검사장들, 박혁수 당시 대구지검장, 김창진 부산지검장, 박현철 광주지검장이 이미 법무연수원으로 쫓겨났죠. 이건 말 그대로 속 시원한 사이다 인사, 복수열전 수준입니다. 한편 고발 사주 사건, 검경합동 수사본부장을 맡았던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은 대전고등검찰청장으로 초고속 승진, 이번엔 검포 취임 반년 만에 검사장 승진에 이어 이번엔 고검장 승진입니다. 이건 분명 공수처와 중수청 수장 자리, 예약된 코스입니다. 미래 권력의 핵심으로 직행하는 길에 특히 이번 인사는 학명검사들을 완전히 유배 보낸 통쾌한 복수인데 법무연수원으로 밀려나 퇴직하면 그 유명한 전관예우도 영원히 끝장납니다. 이건 생존의 문제입니다. 진짜 사이다가 터질 수밖에 없죠. 제가 청와대를 직접 취재해보면 거의 95% 이상 이분 말씀과 똑같이 맞아떨어져 소름 돋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커뮤니티에서 난리난 그 분석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고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 댓글로 폭발시켜 주십시오. 그런데 갑자기 조용히 묻어두기로 했던 검찰 보안수사권을 갑툭튀하게 꺼내들어서 민주당 지지층 내부에서 피 튀기는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대통령, 민정수석, 법무부 장관 완전히 코너로 몰리는 위기 상황이 됐죠. 그래서 대통령이 직접 한 번 더 강하게 가르마 타준 겁니다. 이건 정치적 폭탄입니다. 그럼에도 보안수사 이야기는 계속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쪽 분들은 보안수사의 폐해만 목청 높여 외치지만 반대로 보안수사의 장점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한쪽만 보면 안 됩니다. 장점만 강조하면 또 문제죠. 양쪽을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물론 폐해에 대한 걱정은 이해하지만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대원 측에는 모두 동의하지 않습니까? 정부에 그렇게 하라고 강하게 밀어붙이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검찰의 인지수사를 완전히 차단했다는 점입니다. 인지수사도 못하고 별건 수사도 완전 봉쇄. 이건 검찰의 날개를 꺾은 겁니다. 지금 말하는 보안수사는 경찰이 1차 수사하고 부족한 부분만 검찰이 보완하는 제한적 권한입니다. 그런데 그것마저 불안하다고 그럼 다른 강력한 제도로 막아야죠. 그래서 나오는 대안이 재정신청 대폭 확대 법원이 직접 판단하는 거니까 공정합니다. 또는 공소심의위원회를 신설 확대해서 철저히 감시하자 이런 다양한 방안을 여당 내부에서 치열하게 논의하라는 대통령의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그게 대통령의 진짜 생각인데 보안수사권을 죽여야 한다고 목숨 건 듯 반대하는 지지층 때문에 오늘 대통령은 제한적 조치만 취한 겁니다. 이건 정치적 줄타기입니다. 조국혁신당이 앞장서서 강력 반대하고 있지만 조국 대표 본인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한적 보안수사권은 줘야 한다고 명확히 말했습니다. 이건 충분히 치열한 논쟁과 토론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보안수사 자체를 없애든 요건이라도 엄격히 제한하든 이 문제는 더 뜨겁게 논쟁해야 합니다. 무조건 뺏는 게 100점 주는 게 100점 이런 이분법으로 볼 수 없습니다. 장점과 단점이 뚜렷하게 존재하니까요. 지금은 냉정을 찾고 깊이 숙이하고 치열하게 논쟁하는 과정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원래 이 개혁은 올해 10월까지 마무리하는 일정입니다. 급하게 밀어붙이지 말자는 강한 메시지도 나왔습니다. 국민적 관심이 폭발하고 국민에게 직접 불편과 이득이 직격탄처럼 가는 사안이니 서둘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대통령의 30일, 100일 기자회견, 비서실장,
국무총리 발언까지 모두 한결같이 똑같았습니다. 자기들 듣고 싶은 말만 골라 듣다 보니 대통령이 눈과 귀를 막았다고 악랄하게 몰아가지만 절대 사실이 아닙니다. 대통령은 늘 같은 원칙을 강하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다시 한번 명확히 언급했으니 이제 한쪽 주장만 고집할 게 아니라 양쪽이 맞붙어 진짜 토론과 논쟁을 벌입시다. 어제 공청회도 열었지 않습니까? 공청회는 답을 미리 정하고 밀어붙이기 위한 쇼가 아닙니다. 이쪽 의견도 저쪽 의견도 진지하게 들어보려고 여는 겁니다. 전문가들 의견도 하나하나 꼼꼼히 청취해야 합니다.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시절 같이 일했던 사람들 모두 입 모아 말합니다. 지금 대통령 스타일은 만기친남, 모든 걸 직접 챙기고 하나하나 날카롭게 지적하기 때문에 측근들은 극도로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는다고 합니다. 청와대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근무자들은 새벽 4시 반 기상 6시까지 출근, 밤 9시 넘어서야 퇴근한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미친 듯이 일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쪽은 과거 트라우마 때문에 검찰 보안 수사에 극도로 민감한 거 이해는 하지만 대통령의 진정성과 원칙을 조금이라도 믿고 따라가는 게 훨씬 옳지 않겠습니까? 정말 충격적입니다. 가장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부분은 검찰 옹호 세력이 늘 반복하는 그 터무니없는 주장입니다. 경찰한테 수사권 다 주면 경찰 공화국 된다. 검찰이 수사권으로 견제해야 한다. 이게 얼마나 뻔뻔한 논리적 기만이고 국민 우롱인지 아십니까? 진짜 견제는 같은 권한을 나눠 가는 게 아닙니다. 상위 권한으로 통제하는 겁니다. 경찰이 수사 엉망으로 하고 인권 유린하면 막으라고 검사에게 영장 청구권과 기소권을 준 겁니다. 너네 수사 엉터리야? 영장 안 쳐줘. 증거 부족. 기소하네. 이렇게 법률적으로 철저히 통제하는 게 진정한 견제입니다. 그런데 왜 검사가 직접 수사에 뛰어듭니까? 심판이 나도 공 좀 차자. 하면서 그라운드에 내려와 공 차고 골 넣고 호루라기까지 불면 그 경기 누가 이기겠습니까? 완전한 편파 판정입니다. 수사권을 나눠 갖는 건 견제가 아니라 담합과 결탁의 온상만 만드는 겁니다. 정말 피가 거꾸로 쏟는 포인트는 바로 이겁니다. 경찰이 무능하고 사건 묻고 인권 유린하고 난리 난 거 누가 부정하겠습니까? 경찰 문제 심각합니다. 그런데 그걸 경찰 개혁으로 강력하게 풀어야죠. 행안부 장관은 도대체 뭐 합니까? 정부는 뭐 하고 있습니까? 경찰이 비대해질까 걱정되면 경찰 조직 쪼개고 강력한 감시기구 만들고 수사 역량 강화 로드맵 만들어 국민 앞에 투명하게 보고해야죠. 그걸 안 하고 경찰 믿을 수 없으니 검찰 수사권 남기자는 정부 스스로 우리는 경찰 하나 제대로 관리할 능력 없다. 고 직무유기를 대놓고 자백하는 겁니다. 이런 터무니없는 논리를 검찰 개혁 반대의 방패로 쓰는 건 완전한 사기입니다. 논점을 흐리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민주주의는 본질적으로 시끄럽고 불편하고 느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왜 그 불편과 비용을 감수합니까? 한 사람의 억울한 피해자도 만들지 않기 위해 권력이 폭주하고 남용되지 않게 하기 위해 우리가 피를 토하는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국민 편에 운운하면서 검찰 수사권 죽어라 붙잡자는 분들, 그건 국민을 위한 게 아니라 검찰의 기득권과 특권을 영원히 유지하려고 국민을 속이고 팔아먹는 추악한 행태입니다. 제발 속지 마십시오. 경찰개혁은 철저히 경찰개혁대로, 검찰개혁은 철저히 검찰개혁대로 따로 똑같이 원칙과 정의대로 강하게 밀어붙이는 게 진정한 길입니다. 여러분은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부터 이 영상의 핵심 쟁점을 정치학자로서 깊이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김영수 교수입니다. 이번 법무부의 검사급 인사는 단순한 인사이동이 아닙니다. 정치 권력과 사법 권력의 충돌이 극명하게 드러난 역사적 사건입니다. 학명 검사장들을 법무연수원으로 집중 유배 보낸 것은 명백한 권력의 메시지입니다. 복종하지 않으면 끝이라는 강력한 경고조.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반발이 이 인사의 직접적 원인이라는 점에서 윤석열 정부의 정치적 복수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하지만 정치학적으로 보면 이건 권력의 정상화 과정으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했다는 오랜 논란이 있었으니까요. 김태훈 지검장의 초고속 승진은 특히 주목할 만합니다. 고발사주 수사주역이 고검장으로 직행한 것은 정부의 신뢰를 보여주는 동시에 미래 공수처와 중수청의 핵심 인사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보안 수사권 논란은 이 영상의 백미입니다. 검찰 개혁의 본질이 바로 여기서 드러나거든요.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는 이미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진 대원칙입니다. 그런데도 보안 수사권을 두고 지지층 내부에서조차 이렇게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는 것은 정치적 트라우마의 깊이를 방증하는 것이죠. 대통령이 제한적 보안 수사권을 언급한 것은 매우 전략적입니다. 지지층의 강경 반발을 의식하면서도 현실적 제도 운영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균형 감각을 보여줍니다. 조국 대표가 과거엔 제한적 보안을 찬성했다가 지금은 강경 반대하는 모습은 정치적 입장의 변화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이건 이념이 아니라 정치적 생존의 문제일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보안 수사권의 장점과 단점을 냉정하게 따져보면 완전 폐지나 완전 유지 모두 극단적 선택입니다. 재정 신청 확대나 공소심의위원회 강화 같은 중간 대안이 현실적으로 가장 타당해 보입니다. 경찰 공화국 우려는 정말 터무니없는 억지 논리입니다.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완전히 왜곡한 주장입니다. 진정한 견제는 상위 권한으로 하는 것입니다. 검사가 영장 청구권과 기소권을 독점적으로 행사하면서 경찰을 통제하는 구조가 바로 그 예입니다. 심판이 그라운드에 내려와 공을 차고 골까지 넣는 황당한 구조를 정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권력 남용의 극치입니다. 경찰의 무능과 비대와 우려가 있다면 그건 경찰 개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행안부와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면서 검찰 수사권을 방패로 삼는 것은 직무유기의 전형입니다. 이 영상이 강조하는 대로 민주주의는 본질적으로 불편하고 시끄럽고 느립니다. 그 불편을 감수하는 이유는 권력 남용을 막고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검찰의 기득권을 국민 편이라는 미명 아래 유지하려는 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그건 국민을 속이는 행위입니다. 검찰개혁과 경찰개혁은 동시에 병행되어야 합니다. 하나만 밀어붙이면 또 다른 권력 집중이 생길 뿐입니다. 이번 인사와 보안 수사권 논란을 통해 한국 민주주의가 성숙해지는 과정에 있다고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갈등과 논쟁이 격렬할수록 더 튼튼한 제도가 만들어지거든요. 다만 지지층의 감정적 대응이 과도해지면 개혁의 본질이 흐려질 위험이 있습니다. 냉정하고 이성적인 토론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공청회와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반복하는 메시지는 결코 눈과 귀를 막은 것이 아닙니다. 원칙을 지키려는 고집입니다. 그 고집이 때로는 피곤하게 느껴지지만 장기적으로는 국가의 균형을 잡아줄 것입니다. 청와대 내부의 극한 근무 환경 이야기는 대통령의 만기 칠람 스타일을 잘 보여줍니다. 모든 것을 직접 챙기려는 강박에 가까운 책임감이죠. 이런 스타일이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도 있지만 동시에 정치적 책임성을 극대화한다는 점에서 긍정적 측면도 있습니다. 결국 이번 사태는 한국 정치의 구조적 문제를 다시 한번 드러냈습니다. 검찰과 정치의 관계를 어떻게 재정립할 것인가? 그 답은 국민적 논의와 수계 민주주의를 통해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던진 화두를 우리가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신가요? 진정한 민주주의를 위해 함께 고민하고 토론합시다. 정치학자로서 저는 이 갈등이 건강한 방향으로 해소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